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 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이 팩트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김용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다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 법률가들입니다. 이거 순거짓말이에요. 순거짓말. 자, 5월 1일 날 파기환송했어요.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공판 예정기일로 잡았습니다. 자, 2심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판결 선고를 5월 16일에 한다고 칩시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고되면 소송 기록이 접수돼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아마 이재명 피고인은 안 받았을 거고 즉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7일 플러스 20일, 27일이 지나야지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 2일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을 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후보 자격 박탈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시 대법원에 다시 상고심에 가갖고 그게 확정돼야지 판결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설을 써도 지나치고 이게 이런 허구 주장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을 흔든다? 이거 다 이유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 재개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되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질서 흔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십시오. 그게 낫겠어요. 대한민국 헌정질서 이렇게 흔들어도 됩니까? 아니, 이 대선 개입 의혹이 오늘 청문회 한 것도 자, 5월 1일 대법원에서 왜 대법원에서 이 판결했겠습니까? 1심은 유죄인데 2심은 완전히 인식의 표명이다. 의견의 표명이다 하면 몽땅 무죄되는 거짓말 면죄부준 아니 판결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사법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1심하고 2심이 정반대이니까 이걸 정리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두 가지 판결이 너무나 극과 극이니까 그걸 정리해 주겠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고 그랬다? 소설을 써도 적당히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시간상 불가능한 것,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유로 대법원 현장 검증한다면서 녹취록에 나온 이 허위사실 서영교 의원이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요. 5월 2일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5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그 전후에 임명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잘 봐주겠다고 이때는 이걸 주장하다가 5월 10일에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하니까 이 5월 14일에는 4인 회동으로 바꿉니다. 이 4인 회동의 시기는 또 12월 8일 그 임명 전후가 아니라 이거는 시기가 또 그 이후예요. 이렇게 시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제기하시는데 자, 이거를 법원에서 현장 검증하려고 그러고 이거 이거 사실관계 밝히려면 열린공감TV 정천수는 왜 증인에서 뺍니까? 오늘 이 증인 명단 보니까 정선수는 뺐더라고요. 이건 뭐냐? 가짜 녹취록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고 대법원만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대법원 흔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하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받을 겁니다.
당장 취소하시고요. 이럴 거라면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 나경원 의원께서 진짜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엄 때 윤석열 내란수계하고 통화까지 했던 분이 그걸 몰랐을까 의문이 드긴 하는데요. 어? 그래 참 그러니까요.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방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내란 인정하는 거네요. 그 방조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죠? 내란은 인정 이미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기로 당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민주당 의원을 방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같은 당 의원들도 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 소설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당시 어디 방송이나 나가서 정상적인 법조인의 어떤 상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건건이 다 틀린 결과가 지난 12월 4일 이후에 최근까지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연속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기 전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가능했죠. 그런데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속된 말로 날릴 생각이 아니었으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왜 이틀 만에 결정해서 대법관들한테 결정받고 판결문 일주일 만에 써서 판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고등법원에 보내서 배당까지 하고 집행관 송달 촉탁까지 했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렇게 총두리째 사법부 독립을 흔들 그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 있는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법조인 출신들은 야 상고이유서 있고 이런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대법원에 저는 지시가 내려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이 바로 그 다음날 재판 일정 통지하고 집행관 보고 가서 일정 통지를 할 때는 일단 고등법원에서 빨리빨리 선고하고 바로 상고이에서 제출 기간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과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재판소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규정된 대법원에서 만약에 명백하게 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 아무 견제 방법이 없죠. 그래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서도 이거 헌법소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마치 대법관 증언을 얘기하고 재판소원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 마치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자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 뭔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럼 재판소원 필요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리고 그럼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나경원 의원님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이틀 만에 결정해서 내립니까? 이상하면 더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더더욱 충분히 토론하고 해야죠. 왜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야 간사 되겠습니까? 간사 임명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니 다른 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사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발언을 유도했습니까? 어찌됐든 그 방해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와서 법을 제대로 지켜서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무도한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하고 날짜 바로 잡고 했던 거 대법원 내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곧 규명될 겁니다. 수사하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